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니까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윌리엄 흰맨 할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소식인데요. 오버시어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명백하게 1000명 이상 변호사와 10개의 전세계 사무실 그리고 130년이 넘는 로펌 회사는 윌리엄 흰맨이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빌이 누구냐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윌리엄 흰맨입니다. 그래서 빌 흰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헷갈릴까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심슨 대처에 있는 그 윌리엄 흰맨의 바이오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 흰맨은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이슈에 대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이던스 지침을 제공했다는 말이고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디렉트 리스팅, 한글로 하면은 직접 상장할 때 조언을 줬다, 가이드를 줬다는 말인데 이 대형 로펌 심슨 대처에서 이렇게 프로파일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로펌 프로파일에 이렇게 디렉트 리스팅에도 도움이 좋다 그러는데 이런 증거가 있는데 지금 와서 나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증거는 아니라고 한 건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여기 심슨 대처에 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똑똑한 브레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빌 햇맨의 개인 의견이다 이제 이런 걸 여기다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도 상황을 보면은 현재 개인 의견이 아니란 걸 다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이던스란 말이 나와 있는데 지도 조언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EC랑 같이 결정을 한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도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는 비린맨은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개인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판사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공유해 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에 이런 게 나왔다 그래도 소송의 큰 흐름이 막 순간적으로 확 바뀐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은 흰맨 소환이 돼서 이제 무슨 소리 하나 그리고 판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질문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린라이트 준 거는 절대로 흰맨의 단독 결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얘가 왜 자꾸 깎아내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플사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 문서상 제출하는 부분에서 비트하고 이더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관련 소식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비트하고 이더는 증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SEC 그 두 임원 헤스터 피어스하고 로이스 맨이 어떻게 보면 엑스맨이죠. SEC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내부 분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그 편지를 여기 보시면은 토레스 판사님한테 이제 SEC가 썼는데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플사 켈로그 변호사가 리플 임원들 소송 파기 신청을 하면서 헤스터 피어스하고 이제 로이스맨의 성명서를 추가했기 때문에 SEC에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 편지 내용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리플사 변호사가 판사님한테 SEC 얘들 집안끼리도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로이스맨이랑 피어스라는 이 두 아이들이 SEC 집안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판사님이 보시고 SEC한테 답장 좀 받아 봐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가 보낸 게 이 편지예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쓴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빈약합니다. 자꾸 딴소리하고 리플사 변호사가 물어본 공정한 공지 대해서 답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Sales of Cryptocurrency Called XRP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런 이제 서한이라든지 레터를 보면은 계속 제 증권이다, 암호화폐는 아니다, 디지털 시큐리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크립토커런시 XRP, 암호화폐 XR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암호화폐로 갑자기 얘들이 왜 이러나 멘붕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헤스터하고 로이스 의견이 SEC 의견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그러면 SEC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지, 힘맨도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고. 그리고 뭐 우리는 현재 리플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건 우리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삐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가 있어요. SEC가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헌법에 보면은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SEC는 그것에 대해서 전부 자세히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 리플사랑 비슷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빈약하니까 변명이 이제 공색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가 물어본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추세는 엄청 코너에 많이 물렸습니다. 이건 팩트죠.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요. 현재 SEC가 이제 공색해진 모양이고 리플사가 현재 소송 싸움에서 유리하다,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면은 나중에 실망도 크고요. 현재까지 딱 잘라 말하면은 이제까지 SEC가 현재까지 암호화폐 회사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제가 우리 말이 맞아, 그냥 벌금 내고 끝내,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썼던 게 정황상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소식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발제를 했고요. 이분 다 누군지 아시죠? 다 XRP 홀더 분들이면 뭐 좋아할 수가 없죠. 스텔라 재단인데요. 이제 제드 맥켈럽이 머니그램 인수를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사모펀드 회사 그 이름이 뭐였지? 나와 있는데 어드벤트 맞네요. 어드벤트하고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2-3개월 됐죠. 스텔라 재단 가장 큰 규모, 어제 150억 정도 달러, 150억이죠. 죄송합니다. 멕시코 디지털 그 지갑 플랫폼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을 인수를 하면은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대감으로 머니그램 그게 지금 주가가 11%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XLM 잠깐 보실게요. 스텔라 루멘인데요. 지금 잠깐 사이에 6.75%, 그래서 3.3%가 올랐고 지금도 조금 이제 오르는 모습이죠. 294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이거는 뭐 절대 이제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정말로 투자가 된다면은, 판명이 되면은 어느 정도 어떤 코인을 막론하고 이제 그 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XLM 스텔라 루멘을 한번 이렇게 가격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단기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재미로 뭐 10만 원이라든지 5만 원 넣어두면은 치킨값 벌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호재성, 단발성 뭔가 있을 때는 가격에 어떻게 상승받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랑 실제로 본인 돈이 들어가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랑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연습하시고 보시다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성 호재에 반응하는 대응력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스텔라랑 머니그램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인수하게 되면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사랑 머니그램 파트너십 무마가 된 게 가장 큰 게 결국은 SEC 소송이잖아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뭐 아니었다 했지만 결국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제드 맥켈럽이라는 인물이 크리스 라슨보다 더 많은 양의 XRP를 그동안 덤핑을 했잖아요.
단위로는 역사적일 거예요. 가장 많은 물량을 판 인물인데 소송에서 자유로워진 게 저는 상당히 그때도 의심스러웠고 다른 분들도 이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스텔라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준비 중이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제이 클레이튼이 뒤봐주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파고들어서 어떻게 제이 클레이튼 이제 감옥 가는지 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서 아이즈 포텐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리플 테스트를 만들 때입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낡은 그 하위 테스트법을 버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규에서는 법규 스탠다드는 리플 소송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증권법 잣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보다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2,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무더운 날 많이 마시니까 맛있습니다. 다들 어제 중복이었잖아요. 맛있는 삼계탕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서 뭘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좀 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SEC가 작년 12월 22일에 리플랩스하고 경영진이 이제 민사 집행할 때 이제 엄청난 비판을 일으켰고, 그래서 현재 일부에서는 증권법이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플 테스트의 개발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네번 판사님이 현재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통화 기록하면서 그 기록들 남기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리플이 모든 암호화폐 소송 선례와 테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님들 앞으로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홀더 커뮤니티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내용이 길어져서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에서 현재 리플 소송이 정말 큰 소송이고요. SEC는 이제 어거지 싸움에서 결판이 안 나면은 결국은 의회, 컨그레스가 새로운 SEC 의장 게리 갠슬러하고 결국 이제 정확한 규제 사안이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이 기사에서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더욱더 명확해지려면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존 디튼 변호사님이고, 이분은 제가 가끔 영상 찾아서 보는 싱킹 크립토의 토니 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윌리엄 힌맨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내용이 이게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힌맨이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존 디튼 변호사님이 묵비권은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참,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지금 리플 소송이 형사 소송 아니냐 그러는데요.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사 소송에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 뭔가 잘못했다 이제 인정하는 거라서 SEC한테 상당히 그 표현을 뭐라 그랬더라, 스티그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SEC한테 안 좋게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부분에선 답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리플사가 요구했던 이더리움, 비트코인 증권 그 기준을 달라, 그래서 내부 문서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판사님이 이번에 이제 강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지금도 자기들 특권이라 그러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의 의견으로는요, 만약에 힌맨이
리플사 공정한 고지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그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면은 현재 SEC가 아직도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일단은 그 서류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명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 낸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힘맨이 실수할까봐 더 SEC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맨이 진술을 하고 나중에 그 내부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거 봐, 얘들 지금 말 실수했잖아, 이제 이런 부분이 돼서 이제 증거가 남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제 내부 문서는 내야 되는데 힘맨이 불리하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현재 뭐라 그랬더라? 예. 그 SEC가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리플사 법정 싸움, 현재 진행하는 싸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리플사한테 공정한 고지 부분에서 진다면은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에게 소송을 걸면은 전부 다 리플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법정 싸움을 할 거라 예측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SEC의 새로운 먹거리로 크게 부상한 게 암호화폐 소송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은 앞으로 큰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상당히 이제 싸움들이 쉽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SEC가 이제 본인들의 방식으로 소송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은 게리 갠슬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이 클레이턴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의회 의원들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만약에 SEC가 이번 소송 사건에서 질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은 리플사한테 합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리플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합의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달러 벌금을 얘기했는데 2천만 달러가 좀 적나요? 적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로는 뭐 200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큰 실수한 게, SAC가 판사님들 이번에 뚜껑 열리게 해서 전화 회의하면서 리플사 변호사들이 직접 힘맨에게 신문을 하게 도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판사님이 질문을 대부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플사 변호사들한테 아예 너희들이 신문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로는 리플사 변호사가 이제 윌리엄 힘맨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건데, 특히 이번에 이더리움에서 1,500만 달러 받은 거 집요하게 물어보고 왜 연설을 했는지 계속 물어볼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당연히 다 짚어서 일일이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생각하시는 게, 지금 리플사가 힘맨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받을 기회가 생겼고, 힘맨의 증언을 토대로 썸머리 저지먼트 약식 판결로 끝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줄였는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장황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재까지 리플사가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췌를 했고요. 지금 여기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암호화폐 큰손이죠. 빌리어네어인데 샘 뱅크먼이라고 순 자산이 80억 달러가 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인데, 그 이유가 3만 달러가 심리적인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 생각에는 세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이제 중국 암호화폐 채굴 거래 단속 부분에서 많이 결론이 났고, 그레이스케일 신탁 릴리스 이제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 다 빠질 거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생 상품에서 유동성 감소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2021년 1월이잖아요. 1월 달에 가격이 3만 달러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29,243달러인데 지금 와서 보시면 현재 가격이 32,000달러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제 원상태로 올해 초로 돌아온 건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정확한 규제가 시작되잖아요. 그 세력들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서 끝낸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투기적 관점으로만 봐도 더 저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 큰 돈들이랑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규제가 완성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워드 컨퍼런스 미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분이 트위터 창시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제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전력의 39%는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채굴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중국은 거래 그 트랜잭션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중국의 0.7% 그리고 미국의 1.7% 정도의 1년 에너지 소비량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적은 양이고요. 두 번째로는 BTC가 거래되고 있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은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2% 정도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포착이 되었고 이 부분은 규제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면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기는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은 주의할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세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로 보유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X도 역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